이 주택수에서 모든 항목을 다 떼주면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든 혜택을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활력 있는 민생 경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역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 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 다가구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종 세트 3가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이죠.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는 제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게 있겠죠. 매입 시 1년 한시 말 그대로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한시 동안 지금 임차인이 소형 저가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취득세 감면을 시켜주겠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를 유지를 시켜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죠.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주를 하다가 나 이 집 마음에 드는데 이건 내가 살까? 이런 분들이 주택을 구매를 했다. 근데 나중에 청약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면은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 말 그대로 주택수에서 이 주택을 빼주겠다. 무주택자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게 기타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 임대 사업자가 LH죠. LH 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도 한 해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를 제외를 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한테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LH입니다. LH의 주택을 양도를 할 수가 있게끔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 분들의 경우 일반 분들한테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3천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없애주겠다. 단 LH에 한해서 LH에 팔았을 때 한해서 없애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의무 임대 기간 중 임대 사업자죠. 지금은 10년이죠. 10년 의무 기간 중에 비임대 사업자, 말 그대로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분들이죠. 일반 분들에게 양도시 과태료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미적용시켜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이겁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적용시켜 주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끼리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취득세라든가 중부세라든가 아니면은 재산세라든가 이런 혜택까지도 돌려주는지 마는지 이 내용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이 과태료 부분만 지금 적용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죠.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공임대 지원,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확대한 11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래 내용 지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4년도 LH가 구축 다세대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을 하겠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이게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임차인이 주택을 안 사면 이 첫 번째 항목도 거의 없다시피 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임대사업자가 LH의 주택을 팔았을 때 이 과태료를 지금 물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10년 동안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이 어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까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임대사업자를 10년 동안 묶어 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당장 팔 이유가 있을까요?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팔 이유가 없는데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LH에 팔면은 과태료를 면제를 해주겠다? 실용성이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항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신축과 그 다음에 구축이 있습니다. 신축과 구축이 있는데 우리가 이 LH에서 지금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어떤 것을? 구축을 지금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신축에 거주를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구축에 거주를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모두 신축에 거주를 하고 싶을 겁니다. 누가 구축에 거주를 하고 싶겠어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이 아니면은 비 오는 날 장마 기간에는 곰팡이 쓴다, 아니면 창문에서 물 떨어진다, 벽지 누렇게 된다, 겨울철이면 동파된다, 이런 주택에 누가 거주를 하고 싶겠어요? 다 대부분 신축에 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LH에서 어떤 걸 산다고요? 바로 구축을 사서 지금 1만 호 이상을 매입해서 구축을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메리트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세트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생활 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죠. 1주택자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 보유 거래 인센티브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 1주택자죠. 주택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지역, 그 지역에 1주택자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신규로 사는 거죠. 신규로 사면은 어떻게 해준다?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 이 신규 매입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재산세,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바로 가액이나 적용 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를 해주겠다. 지금 발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면은 1주택자 분들, 2주택이 됐을 때는 재산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늘어난 주택을 제외를 해주는 거죠. 1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 그 전에 갖고 있던 재산세만 납부를 할 수가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 원래는 중과가 들어갑니다. 2주택부터는. 그런데 중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억까지죠. 기본공제 12억까지 해주겠다. 우리가 2주택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9억이죠. 9억으로 떨어집니다. 1주택일 때는 12억까지는 기본 공제인데 2주택이 되는 순간 9억으로 변합니다. 9억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12억까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 부분도 1주택까지는 비과세를 받죠. 몇 억까지? 바로 12억입니다.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러면은 2주택이 되는 거죠. 2주택인 분들은 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수에서 모든 항목을 다 빼주면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적용지역의 경우는 행정안전관리부, 행안부에서 이 인구 감소 지역 발표를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행정안전관리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강원도, 지방 쪽 이쪽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정부 정책 방향 어떤 게 나왔고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주택, 경기 침체 안에서 주택이 거래가 활성화될 수가 있게끔 정부 정책을 펼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정책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국토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신경을 쓰셔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